새나게 비글이 떴다. 깜찍 발랄 비글미 뿜뿜하는 오늘의 주인공 비구리. 그런데 귀여운 외모 뒤에 감춰진 녀석의 두 얼굴. 멈출 줄 모르는 공격성. 집 안에서도 밖에서도 계속되는 녀석의 문제 행동. 하지만 이게 제일 큰 문제는 아닌 거죠? 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 혼자 남겨지면 시작되는 초특급 문제 행동. 보호자가 없는 사이 만천하에 공개되는 충격적인 실태. 온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드는 진정한 비글미. 보호자들은 분노 폭발. 한번 올라올 때가 있어요. 진짜 못 키우겠다 이렇게 할 때.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보내야 되나. 비구리와 가족들은 과연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주인공을 찾아간 제작진. 안녕하세요. 새나게 제작진입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우렁찬 짖음으로 첫인사를 건네는 녀석. 비구리! 왜 왔어? 왜 누구? 왜? 왜 왔어? 안돼! 그만! 낯선 제작진의 방문에 흥분에 지저대는 녀석을 보호자들이 캔넬에 넣는 동안 반갑게 제작진을 맞이해주는 또 다른 반려견. 부침성 좋은 이 녀석은 땅이라고 합니다. 안녕 땅이야. 최대한 천천히 조심스레 집 안으로 들어가 보지만 캔넬 안에서 여전히 심기불편한 녀석. 비구라! 안돼! 비구리 안돼! 그만! 비구리 그만! 비구라! 보호자가 타일러 보지만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죠? 임하게 안 했어요. 제대로 인사 한번 하기도 쉽지 않은데요. 이 녀석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비구리입니다. 3년 전 보호자들이 결혼을 하면서 가족으로 맞이하게 된 비구리와 땅이. 아직 아이가 없는 부부에게 녀석들은 자식과도 같은 존재인데요. 비구리가 진정될 때까지 우선 입마개를 씌우고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몸부림치며 싫어할 줄 알았더니 녀석 그래도 생각보다 입마개 잘 차는데요. 그런데 이때 갑자기 돌진한 비구리. 예상치 못한 상황에 제작진은 물론 보호자도 당황스럽긴 마찬가지인데요. 저희 가족들한테는 애교도 많고 똑똑하고 집에 있을 때는 되게 얌전한데 집에 오시는 손님들한테 전부 공격적이에요. 안전을 위해 녀석을 다시 캔넬에 넣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 동안 이렇게 스케줄이 있어요? 손님들 갈 때까지는 계속 있어야 되거든. 항상 그랬어요. 비구리가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리기를 30여 분. 여기서 포기하면 새나게 제작진이 아니죠? 기분 좋아진 비구리에게 간식을 줘보기로 했는데요. 먹기는 잘 먹어요. 누가 주던지. 아주 조심스레 안전문 밖으로 나와보는 제작진. 앉아. 아니,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죠? 앉아. 땅이가 앉아. 비구리가 앉아. 빵. 이게 뭡니까? 무섭게 달려들 땐 언제고 간식 하나에 180도 달라진 모습인데요. 비구리와 친해지기 성공! 이 정도면 뭐 오늘 촬영도 문제 없겠죠? 아니 좀 비싼 거. 먼저 캔넬 안에서 스트레스 받았을 비구리를 위해 보호자들이 산책에 나섰는데요. 밖으로 나오자마자 신이 난 녀석. 그런데 너무 좋아서일까요? 심하게 줄을 끌며 앞서 나갑니다. 집에 갈 때까지 계속 이래요. 좀 기운을 빼면은 덜할까 했는데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집에 갈 때까지 이래요. 헥헥거리며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는 비구리. 그러던 중 네, 비구리. 다른 반려견과 마주치자 흥분도는 최대로 상승. 안 돼, 가자. 가.
이거 서둘러 자리를 피해보지만 또다시 자극받은 녀석. 친구와 인사를 나누는 땅이와는 달리 비구라. 비구라. 비구리는 그저 이 상황이 싫기만 한가 봅니다. 치라! 저리 가라고! 가! 치라! 오늘도 친구 사귀기는 실패입니다. 무서워요. 빨리 도망가야지. 개 무서워요. 다른 반려견과 마주쳤다 하면 분노 폭발. 대체 왜 이러는 건가요? 비구리가 이렇게 공격성 심해지기 전에 한번 뒷다리 물리고 애견 운동장에 놀러 갔다가 거기서 한번 또 목덜미를 물린 이후로는 공격성이 점점 더 심해지고 큰 개들을 무서워하더라고요. 힘들게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천천히 비구리 천천히. 어째 그냥 지나가나 했는데 이번에도 역시나네요. 덤벼 덤벼! 마주친 반려견들이 지저대자 이번엔 얌전하던 땅이까지 합세해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이야, 산책 한 번 하기 정말 쉽지 않네요. 잠시 후 문 다 닫으면 되지. 이거. 더운 날씨에 비구리만큼 보호자님들도 지쳤을 텐데 산책 후 돌아오자마자 집안 곳곳을 정리하기 시작하는데요.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이렇게 안 하면 비구리가 짖고 너무 말썽을 많이 부려서 나가는 거 준비하는 거예요. 예? 나갈 때 이렇게 하고 나가세요? 네. 예. 선풍기 같은 거 있으면 선풍기 뭐 줄도 물어뜯고 그 위에 오줌이나 똥을 싸가지고 그래서 다 치워놔요. 바닥에 뭐 걸리는 거는. 그렇습니다. 보호자들이 외출하면 그때부터 비구리에 또 다른 문제가 시작된다는데요. 준비를 끝내고 마지막으로 비구리를 챙기는 보호자. 기다려 비구리. 기다려 비구리. 비구리가 좋아하는 음식을 챙겨주고 곳곳에 간식도 뿌려주는데요. 이야, 우리 보호자님 외출 전에 할 일이 참 많네요. 보호자의 신호가 떨어지자 바로 간식을 먹기 시작하는 비구리. 간식 덕분인지 보호자가 없어도 아직까진 괜찮아 보이는데요. 그런데 간식을 다 먹은 다음 익숙한 듯 다용도실로 들어오는 녀석. 아, 깜짝이야. 뭐 하는 거야? 휴지통을 넘어뜨린 것으로 모자라 쓰레기를 뒤지기까지 합니다. 보호자가 외출한 지 단 10분 만에 벌어진 일인데요. 그 사이 마트에 도착한 보호자들. 저기 빨리 돌아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같은 시각 비구리. 보호자를 찾는 듯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며 하울링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어디 갔어요? 나만 두고 다들 어디 가지 거야? 마트 간 건 아니겠지? 한참을 낑낑대며 돌아다니다 보호자가 없음을 알게 된 비구리. 이번엔 마킹까지 합니다. 평소 배변 실수를 전혀 하지 않는 녀석이라는데 보호자가 보이지 않자 잘 하던 것도 못하게 되고 마네요. 녀석 많이 불안해 보이는데요. 하울링에 이어 마킹까지. 그렇게 한참을 비구리가 이상 행동을 보이며 불안에 떨고 있을 때 누군가 비구리를 부르는데요. 비구라. 비구리를 안심시키기 위해 CCTV를 통해 보호자가 말을 걸었던 겁니다. 비구리 괜찮아 하우스에. 하지만 보호자의 목소리에도 안정을 되찾지 못하는 비구리. 얼른 가자. 카메라를 떨어뜨려가지고
앞이 안 보이거든요. 빨리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걱정스러운 보호자들이 서둘러 집으로 향하는데요. 그 사이 비구리의 불안 증세는 점점 더 심해져만 갑니다. 급기야 벽지까지 물어뜯기 시작하는데요. 이쪽 벽지가 제일 맛있다고! 예이! 현관 주변을 맴돌며 온몸으로 불안함을 표출하는 녀석. 보호자가 없는 집이 감옥이라도 되는 듯. 결국 안전문을 열고 탈출을 시도합니다. 저러다 현관문까지 열어버리는 건 아닐지 상상만 해도 아찔한 상황. 뭐야? 잡으라고. 아니 내가 다행히 늦지 않게 보호자들이 돌아왔습니다. 안돼 비구리 일로. 보호자를 보자마자 얌전해진 녀석. 아, 벽지 또 뜯었다. 우리 보호자님은 표정이 급격히 어두워졌는데요. 일단 비구리부터 안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녀석을 캔넬에 놓고 상황을 살펴보는데요. 엉망이 된 현관. 여기 앞이 오줌이라서. 입구부터 아주 난장판이 따로 없네요. 오줌 다 뿌려놨어 여기다? 보호자가 외출한 지 1시간 만에 멀쩡하던 벽이 이 지경이 돼버렸습니다. 혼내는 사람도 없는데 애꿎은 땅이만 반성 모드네요. 소파에다 뒀었어? 대충 그냥 오줌만 닦고 저 걸레질 한번 하자. 보호자들은 이런 상황에 익숙한 듯 허둥대는 기색도 없이 청소를 시작하는데요. 갔다 오시면 항상 예. 오늘은 좀 어느 정도 그냥 평균 심한 편이죠. 벽지 벽지 뜯은 거는 두 번째인데 그냥 말썽 부르는 거 평균 정도. 예. 벽지 처음 뜯은 날이 제일 심했어요. 대체 왜 이런 문제 행동이 나타난 건지 원인이 궁금해지는데요. 시작된 거는 한 2년 전부터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원인은 너무 이쁘다고 하니까 잘못 키우지 않았나. 그리고 또 제가 계속 집에만 있었어요. 그래서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서. 아주 어린 시절부터 혼자 남겨진 경험이 없었던 비구리. 24시간 보호자와 함께 지내다 보니 사람과 분리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게 된 것 같다는데요. 한바탕 난리가 지나간 뒤 불안에 떨었을 비구리를 살펴주는 보호자. 속상한 보호자들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비구리는 그저 보호자들과 함께 있는 이 순간이 좋기만 한가 봅니다. 대헷 신난다. 저희도 근데 키우다가 한번 올라올 때가 있어요. 진짜 못 키우겠다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그건 이제 거의 잠깐, 잠시고 다 치우고 나서 보면 또 짠해요. 막 카메라로 보고 있다가도 뭐 저 벽지 뜯었을 때도 막 열받다가도 가슴이 좀 아프더라고요. 집에 지금 시골에 비어있는 집이 있어요. 그냥 불 꺼진 집에 계속 있는 거잖아요, 마당에. 그러니까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걔 이렇게 사람 좋아하는데 거기 혼자 못 놔두고 오시겠다고. 항상 비구리의 곁에 있어주고 싶지만 보호자들도 점점 지쳐만 가는데요.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보내야 되나. 계속 이러면은 솔직히 힘들 것 같고. 가족이 없을 때만 드러나는 문제의 실체. 비구리는 혼자 남겨지는 불안과 공포를 이겨낼 수 있을까요? 저희는 결혼하고 나서 밤에 뭐 어디 나가서 맥주를 한잔 한다든지 뭐 간단하게 산책을 한다든지 둘이서만 그렇게 다닐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거의 마지막 희망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좀 잘 좀 봐줬었으면. 예리한 관찰력과 스마트한 브레인. 반려견 고민 해결은 나에게 맡겨라. 반려견 행동교육 전문가 설채현.
문제 해결을 위해 그가 지금 출동합니다. 오늘따라 유독 더 비장해 보이는 발걸음. 비구리네 가족을 위해 이번에도 파이팅!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가 비구리구나. 우리 좀 잡아봐. 막 제가 막 다가가면 또 짖을 거거든요. 이거야, 이거. 설 전문가의 예상 적중. 그래도 간식은 잘 받아먹네요. 평소 때 막 이렇게 사람 들어오면 막 짖죠. 네. 삐구리, 삐구리, 너 먹는 거 되게 좋아하는구나. 자, 오 잘해. 자, 받아먹기도 잘해. 아유, 잘하네. 조금만 먼저 친해지고 그래도 아직은 저랑 신뢰도가 막 생기진 않았을 거니까. 간식을 받아먹을 땐 언제고 다시 짖기 시작하는 녀석. 땅에 들어. 비구라, 진정될 때까지 캔넬에 들어가 있자. 조금만 참아야 돼, 알았지? 벌써 보이네요. 네. 이게 왜 생겼는지 알 것 같아요. 인사도 못 드리고.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설치현수 이사입니다. 딱 봐도 아까 간식만 먹고 또 들어갈 때는 막 짖잖아요. 사실 지금 이게 제일 큰 문제는 아닌 거죠. 네. 네, 지금. 분리불안이 제일. 네, 그러면 우선 앉아서 네. 비구리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볼게요. 외부인 방문 시 일단 비구리를 캔넬에 들어가게 했던 보호자들. 비구라, 안 돼. 비구리 안 돼. 그만. 비구리 그만. 보호자가 타일러도 쉽게 진정되지 않았는데요. 우선은 잘한 거 하나, 못한 거 하나. 이 크레이트를 그래도 교육을 좀 시켜놓고 손님이 오셨을 때 우리 캔넬 아니면 크레이트라고 하잖아요. 자기 집 안에 들어가게 하는 거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은데 지금 짖을 때 우리 보호자님이 가서 비구리 그만! 이렇게 해서 좋아져요? 안 좋아지죠. 우리 가족만의 공간에 침입자가 왔다고 생각을 해서 막 짖었어요. 그리고 요 안에 들어가졌어요. 근데 엄마가 와서 무슨 얘기는 하는지 모르겠는데 엄마가 옆에서 자꾸 이렇게 나를 봐주고 뭐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럼 비구리 입장에서는 칭찬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엄마가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엄마가 관심을 보여주잖아요. 우선 요 안에 들어가면 그냥 없는 아이 취급하세요. 그냥 자기 스스로 마음을 안정시킬 때까지 그대로 두거나 아니면 여기 들어갔을 때만 비구리가 가장 좋아하는 간식들 주면서 좀 마음 풀어주라. 산책 시 다른 반려견과 마주쳤다 하면 공격성을 드러내곤 했었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다른 친구들이랑은 사이가 좀 안 좋았어요. 아주 어렸을 때는 안 그랬거든요. 네네. 근데 조금 크고 나서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한 7, 8개월에서 1년 사이서부터 그러죠. 딱 개충기 들어왔을 때부터. 사람이랑 똑같죠. 개충기 들어왔을 때부터 어렸을 적에 조금 더 많이 만나보고 다른 강아지와 좀 더 좋은 경험을 했으면 지금보다는 좋았을 수 있는데 그 시즌에 한번 또 물린 적도 있어요. 저는 훨씬 심하죠. 트라우마. 근데 그런 어렸을 적에 좀 나쁜 트라우마 딱 한 번으로 이게 완전히 확 바뀌어버릴 수가 있어요. 비구리가 조금이라도 덜 불안해하도록 외출 전엔 항상 간식을 챙겨주곤 했었는데요. 간식도 해주시고. 기다려 잘하네요. 보호자가 신호를 줄 때까지 잘 기다렸던 녀석. 그래도 먹네 혼자 있어도. 정말 불안한 아이들은 진짜 최고로 불안한 아이들은 저렇게 아무리 맛있는 걸 줘도 안 먹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호자분들이 들어오면 그때 막 먹기 시작하죠. 혼자 있을 때 우선 먹는 건 정말 좋은 상황이에요. 훨씬 더 오래 먹을 수 있는 장난감을 주고 나가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좀 이따가 한번 그걸 가지고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그렇다면 다영도 씨를 어질렀던 건 불안해서 나온 행동인가요? 집안을 어지럽히는 게 불안해서 어지럽히는 건지 아니면 야 이제 엄마 나갔다 혼자서 뭐 먹을 수 있는 거 다 찾아 먹어야지 그런 행동인지 불안해서 하는 행동인지를 꼭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막 불안한 모습은 많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잠시 후 이제 시작이구나. 먹고 나서 진짜 엄마 아빠가 나갔다는 걸 알았네요.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며 하울링을 했던 비구리. 진짜 제일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더 잘 들리게 제일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하울링 하면서 엄마 아빠 부르는 거예요. 너무 무서우니까. 집 안에선 하지 않았던 마킹까지 했었는데요. 마킹이라는 게 되게 여러 가지의 기능이 있어요. 근데 정말 극도의 스트레스나 내가 불안할 때도 저런 마킹이라는 행동을 많이 해요. 자기가 불안한 걸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비구리 괜찮아 하우스에. 비구리가 걱정돼 CCTV로 말을 걸었었는데 이건 괜찮은 건가요? 제일 안 좋아요. 예? 단식원, 살 빼러 들어가는 단식원 있잖아요. 거기서 냉장 부탁해를 틀어주는 거라고 말씀을 드려요. 말 거는 순간 하울링도 더 심해지고 더 불안해져요. 지금도 비구라 하니까 바로 하울링 하면 나오죠.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다 커도 2.5에서 3세 정도의 아이예요. 엄마는 없는데 엄마가 보이지도 않고 엄마 냄새도 없고 인기척도 없는데 어디선가 엄마 목소리만 나요. 안정이 될까요? 더 불안해지는 거죠. 그냥 저 소리가 엄마가 아니란 걸 알게 돼서 아무 소용도 없어요. 불안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는 거를 다시 높여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비구리를 안정시키려 했던 행동이 오히려 불안을 높였다니 녀석에게 미안해지네요. 그리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 비구리를 지켜보던 땅이. 가족 같은 반려견이 함께 있어도 분리불안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건가요? 근데 많은 보호자분들이 이제 우리 아이가 분리불안을 보이면 아 얘가 외로워서 그러는구나, 동생, 친구가 있으면 괜찮겠지 하고 강아지를 하나씩 더 데리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게 보통 파국의 첫걸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강아지들의 분리불안의 90% 이상은 사람에 대한 분리불안이에요. 아무리 많은 강아지 친구가 있어도 사람이 없으면 분리불안을 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우리 아이가 분리불안을 가지고 있다고 강아지 친구를 데리고 오면 해결되겠다? 이런 생각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보호자의 외출 시간이 길어질수록 비구리의 불안 증세도 점점 더 심해졌었는데요. 자기가 제발 빨리 돌아오라고 열심히 불렀어요. 근데 안 돌아오죠. 그럼 그 다음 행동이 뭘까요?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안전문 옆 벽지까지 뜯어냈었죠. 저 문이 안 열리니까 이제 또 옆을 공략을 하는 거고, 저거를 부시면 저쪽으로 나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 문과 관련된 탈출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자기 나름대로 지금 다 시도해 보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되면 어떡하세요? 이렇게 아까처럼 그렇게 하고 가야 돼요. 아니면은 어쩔 수 없이. 장모님 댁에다 맡기고 가죠. 근데 지금 사람이 되게 힘들잖아요. 보호자님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사실 제일 힘든 거는 비구리예요. 나는 엄마 아빠를 찾으러 떠나야겠다라는 생각밖에, 우리 엄마 아빠를 만나야겠다라는 생각밖에 없는, 너무 불안하고 너무 무섭고 너무 공포스러운. 그래서 우리도 지금 조금 힘들지만 비구리의 마음도 조금 이해는 해줘야 돼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보호자들이 외출 후 돌아오면 비구리가 아닌 땅이가 눈치를 보곤 했었는데요. 땅이 보니까 뭔가 알겠어요. 예전에 들어오셔서 화 많이 내셨죠? 저게 처음 찢은 게 아니고 두 번째거든요. 네네. 그때 엄청 충격받아갖고 엄청 소리 지르고. 아, 그죠. 한참 뒤에 와서 애들을 이해도 못 하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데 막 혼내면 엄마 아빠가 오랜 시간 외출한 뒤에 돌아오면 이유 없이 혼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강아지들이 엄마 아빠 돌아오면 식탁 밑으로 숨죠. 그걸 보면서 우리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쟤 봐, 지가 잘못한 건 알아. 하지만 얘네들은 잘못한 걸 아무것도 몰라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냥 식탁 밑에 가서 숨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처럼 해주셔야 돼요. 당연히 화가 나고 그래도 3살 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미 벌어진 일은 그냥 넘겨야 돼요. 애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분리불안으로 힘들어하는 비구리에겐 어떤 솔루션이 필요할까요? 비구리 나랑 조금 친해져 볼까? 교육을 앞두고 긴장한 듯한 녀석. 비구리 앉아. 그렇지.
일단 간식으로 흥미를 유발시켜줍니다. 앉아. 그렇지. 비구리가 준비됐으면 캔넬을 현관이 잘 보이는 곳으로 옮겨주는데요. 네, 그 정도에 놔두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이 캔넬을 이용하는 걸까요? 여기가 집이니까. 비구리는 캔넬에 들어가는 걸 전혀 싫어하지 않고요. 여기는 나는 참 안정적인 공간, 그리고 외부인이 왔을 때도 이 캔넬 안에 있으면 저 침입자들이 나를 건드리지 못하니까 가까이 와서 눈을 마주치거나 먼저 시비를 걸지 않는 한 안에서 얌전히 있는 모습을 봤어요. 비구리는 이 공간에 같이 있으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생각을 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 캔넬에서 계속 연습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비구리 안에 들어가게 하고 똑같아요. 이 안에서 기다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평소 캔넬을 안정적으로 사용하는 반려견이라면 기다려 교육에서도 이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기다려. 비구리 기다려. 앉아. 비구리 앉아. 기다려. 두 분 같이 한번 나가보실게요. 보호자들이 시야에서 사라져 현관문을 열고 닫는 동안에도 캔넬 안을 벗어나지 않고 잘 기다린 비구리. 너무 잘했어요. 괜찮습니다. 네, 잘했으니까 주시고, 이렇게 잘했을 때는 간식을 막 두세 개 줘도 돼요. 네, 얘네들도 알아요. 500원 주는지 1,500원 주는지. 그래서 막 이거 너무 잘한 것 같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더 해주시고, 이번에는 아예 나가 보실게요. 나가서 10까지 세고 들어오세요. 10까지만. 비구리 하우스. 난이도를 한 단계 높여도 땅에 들어가요. 과연 잘 기다릴 수 있을까요? 똑같이. 비구리 앉아. 앉아. 기다려. 이번에는 외출하듯 현관문 밖으로 나가보는 보호자들. 그런 보호자를 보고도 망부석이 된 듯 그 자리에서 꼼짝하지 않는 비구리. 잠시 뒤 보호자들이 시야에 나타난 후에야 캔넬에서 나옵니다. 주세요. 잘했어요. 잘했어. 네, 잘했어. 잘했다고 칭찬해 주세요. 더 주시고. 이것도 먹어. 이야, 비구라 너 정말 잘한다. 칭찬해. 우리가 이제는 두 분 다 나가셔서 처음엔 30초, 그 다음엔 1분, 그 다음엔 한 1분 30초 이렇게 하면서 나가셨을 때 비구리 반응이나 이런 거 좀 볼게요. 나가기 전에 비구리 기다려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비구리 없는 아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한번 나가 보실게요. 캔넬에서 기다리기로 보호자와 분리되는 연습을 했으니 다음 단계는 캔넬 없이 도전해 보기로 합니다. 캔넬 안에서 기다릴 때보다는 살짝 불안해 보이는데요. 그래도 생각보다 얌전히 잘 기다린 비구리. 아주 잘했습니다. 엄마 저 잘했죠? 네. 나도. 비구리 칭찬도 좀 해주세요.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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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기다렸어. 좀 없네. 이거 잘했으니 먹어. 간식으로 보상해줘야죠. 마지막으로 5분 해보고 그 다음에 선물 주고 다 나가보죠. 네. 실전 교육을 앞두고 높아진 난이도. 비구리에겐 생각보다 긴 시간일 텐데 보호자들도 긴장되는 눈치인데요. 보호자를 찾는 듯 돌아다니는 녀석. 보호자가 없음을 확인하고는 설 전문가에게 다가왔는데요. 보호자에게 하듯 설 전문가의 옆에 자리를 잡는 비구리. 아무래도 보호자를 대신할 사람이 필요했던 모양입니다. 엄마 오셨다. 가보자. 칭찬 많이 해주세요. 제 옆에서 잤어요. 잘했어. 아이고 잘했어. 너무 잘하는데. 근데 이제 또 문제는 저한테 의지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저까지 다 나가볼 거예요. 아예 다 나가볼 거예요. 감독님들도. 이제 마지막 실전 교육만 남겨둔 상황인데요. 사실 분리불안은 교육만으로 해결하려면 저는 정말 열심히 꾸준히 하셨을 때 6개월 정도 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려요. 희망적인 것 두 개는 우선 캔넬 교육이 조금 돼 있다는 거.
그리고 식욕이 뛰어나다는 거. 그래서 혼자 있을 때 불안을 이길 만한, 오랫동안 먹을 만한 장난감을 만들어주면 약간 또 희망은 좀 있어 보이고요. 혼자 있는 걸 두려워하는 비구리를 위해 준비한 비장의 아이템. 이게 대체 뭐죠? 우선은 가장 기본적으로 제가 추천하는 장난감은 이런 먹이급여 장난감이에요. 그냥 안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고요. 우선은 안쪽에다가 이렇게 넣어주고요. 꼭 이런 습식 사료가 아니어도 되고요. 바나나 아니면은 뭐 단호박 이런 것들, 어쨌든 수분이 좀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겉에다가 넣어주게 됩니다. 근데 이 정도로만 줘도 한 2-30분? 는 먹을 거예요. 네. 네. 지금 거의 꽉 채웠어요. 이 정도로만 해도 한 2-30분 정도는 먹는데 시간이 걸려요. 아까 닭다리 5분보다는 훨씬 더 걸리겠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비구리가 맛있는 걸 먹으면서 그래도 적어도 1시간,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먹으면서 기분을 좀 풀고 있었으면 좋겠잖아요.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하냐면 냉동실에 얼려요. 네. 냉동실에 얼리면 훨씬 더 딱딱해지고 먹기 어려워지겠죠. 그러면 아까는 20분이라고 말씀드렸으면 한 30분에서 1시간, 길게는 1시간 반 정도까지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야지 엄마 아빠가 없는 거를 모르고 1시간 반 정도는 이렇게 놀 수가 있는 거죠. 먹이급여 장난감까지 준비 완료. 이제 모두 밖으로 나가면 되는 건가요? 화이트 노이즈라고 치시면 이런 것들이 뭐 빗소리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이 소리는 좀 크게 틀어주셔도 돼요. 불안이 높은 반려견을 위한 설 전문가의 꿀팁. 빗소리 같은 걸 하면 분명히 제가 목소리가 지금 높아지고 있죠. 이 소리 때문에. 그러니까 밖에서 나는 소리들이 조금 확실히 좀 상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비구리가 혹시라도 혼자 있다가 무섭거나 이런 일이 최대한 덜 발생되게 이렇게 해주고, 두 분 중에 비구리가 누굴 더 좋아해요? 그러면 먼저 나가 계시고요. 네. 그리고 한 2-3분 뒤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우리가 준비해 놓은 먹이급여 장난감을 비구리한테 주고 나가실 거예요. 우선 우리 좀 치울 거 지금 좀 먼저 치우고 그러면 할게요. 밖으로 나가기 전 비구리가 말썽을 부리지 못하도록 평소처럼 집안을 정리한 다음 남자 보호자부터 차례로 퇴장합니다. 방금 전까지 있었는데 엄마 아빠 다 어디 갔지? 다들 어디 간 거야? 이어서 제작진도 모두 철수. 이제 비장의 아이템 먹이급여 장난감이 등장할 차례. 미리 얼려둔 장난감을 꺼내두고 설 전문가도 퇴장. 보호자들과 함께 CCTV를 통해 비구리의 상태를 지켜보기로 했는데요. 과연 비구리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두가 긴장된 순간, 여러 사람과 함께 있다가 갑자기 땅이와 둘만 남겨지게 된 비구리. 식탁 위로 올라가 불안한 듯 안절부절하는 모습인데요. 좀 불안해하는데 기분은 안 좋은데 그래도 참고 있는 거야. 보호자를 찾는 듯 현관으로 향하는 녀석. 앞선 연습도 소용없는 걸까요? 이제 조금 헥헥거리는데 이제 좀 열고 싶어한다.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불안함을 표출합니다. 이때 제작진의 관찰 카메라에 포착된 상황. 드디어 비구리가 먹이급여 장난감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 자리를 뜨는 듯 하더니 금세 다시 돌아왔는데요. 보호자도 혼자 남겨졌다는 불안도 잊은 듯 그 후로 한참을 먹이급여 장난감에 집중하며 시간을 보냈는데요. 이대로 비구리의 분리불안 극복 대성공이었으면 좋았겠지만 장난감 속 간식이 다 떨어지자 다시 불안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불안은 해요.
지금 아까보다는 훨씬 더 불안해졌어요. 아마 이제 간식도 없고 장난감에 이제 먹는 것도 다 먹고 그래서 좀 불안해진 것 같아요. 전이랑 비교하면은 훨씬 좋아요. 너무 괜찮아요 지금. 우선 사고는 하나도 안 쳤고요. 우선은 울지 않고 있고요. 네. 근데 불안은 해서 밖에 나가고 싶어는 해요. 근데 그 강도가 아주 그래도 예전에 비해 많이 안정돼 보이는 모습인데요. 들어가 보죠 우리. 30분 후 집으로 돌아온 보호자와 설 전문가. 아 오줌은 쌌어요? 아이고 오줌은 쌌구나. 마킹은 했구나. 그래도 좀 불안한 마음이 있었구나. 비구라. 마킹만 우리가 신경 좀 써주면 되겠다. 비구리와 같이 분리불안이 있는 반려견들이 먹이 급여 장난감을 잘 활용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은 너무 처음부터 어렵게 주게 되면 포기가 빠른 아이들은 흥미를 잃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 쉽게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후에 다 먹고 난 이후에는 이 장난감이 소중하다라는 걸 인식시키기 위해서 바닥에 내려놓지 말고 항상 보호자가 아이들이 닿지 않는 공간에다가 올려놓는 것이 좋습니다. 산책 시 다른 반려견들을 경계하며 공격성을 드러냈던 비구리. 이런 행동도 꼭 고쳐야 할 문제인데요. 산책 문제 해결을 위해 공원을 찾은 비구리네 가족. 줄을 심하게 당기며 산책하던 비구리에겐 어떤 솔루션이 필요한가요? 우리가 줄이 이렇게 달려 있고 뒤에서 이렇게 당기면 강아지들한테는 어떤 신호를 주는 거냐면 앞으로 가라는 신호를 주는 거예요. 고리가 이렇게 앞에 달려 있는 하네스를 쓰면 비구리가 우리보다 앞으로 가면 앞에서 뭔가 막아주는 느낌이 나겠죠. 그러면 조금 더 정확한 신호로 받아들이고 점점 보호자분 옆에서 걸으려고 보조를 맞춰서 걸으려고 스스로 좀 터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가장 중요한 건 무게중심인데 모든 동물은 뒤에서 잡아당기면 내 무게중심을 맞추기 위해서 더 앞으로 가려는 본능이 있어요. 그런데 앞고리 하네스 같은 경우에는 고리가 여기 달려 있어서 내가 앞으로 끌게 되면 벽에 막힌 느낌을 받게 되고 강아지들이 더 이상 끌고 갈 수 없구나 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산책만 나오면 흥분해 보호자를 끌고 다니기 바빴던 비구리. 잘하네. 이렇게 잘하는 걸. 그렇네. 이렇게 잘하는 걸. 네. 네, 비구리도 편안해 보이죠? 그전에는 막 눈이 시뻘개질 정도로 땡겨가지고 줄 하나 바꿔줬을 뿐인데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떠신 것 같아요? 잠깐 해보셨는데. 되게 편해요. 그전에는 막 얘 힘에 이제 못 이겨서 같이 막 뛰어다니다가 미끄러질 뻔도 하고 여러 번 그랬는데 지금은 거의 땅이 끌고 다니는 것 같은 느낌. 끌려다니는 산책은 이제 그만. 앞으로 발 맞춰 걸을 수 있겠죠? 그런데 잘 걷다가 갑자기 낑낑대는 비구리. 역시나 다른 반려견들 때문이었네요. 비구라. 앞으로 달려들고 싶은데 새로 바꾼 몸줄 때문에 마음대로 되지 않는 눈치죠. 우리가 클립이 앞에 있으니까 못 끈다는 거는 저절로 아는데 좀 짜증내고 있거든요. 그동안 되던 게 안 되는 게. 그쵸? 다른 반려견을 향해 달려들려고 하면 나보다 앞에 가서 너무 끌으려고 그러면 멈춰주고 지시에 잘 따랐을 때는 간식으로 보상.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봅니다.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못하자 더 심하게 낑낑대는 녀석. 이럴 땐 줄을 짧게 잡고 잘못된 행동임을 정확히 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행동을 했을 때 보상을 통해 학습시켜줍니다. 제가 지금 언제 칭찬해 주는 것 같으세요? 줄 끌지 않고 올 때. 네, 보호자분한테 집중할 때 지금도 볼게요. 줄 늘렸어요. 자기가 선택하게 할 거예요. 저기로 갈 것인지 우리한테 올 것인지. 저기로 가려고 못 가게 하고. 그렇지. 잘하면 바로 보상해줘야죠. 그 사이 어느새 가까워진 거리. 보통 때 이 정도 거리면 어떻게 돼요? 좀 달려들죠. 바로 달려들죠.
같이 연습하는 거예요. 같이 연습하는 거. 되게 불안해요, 애기도. 네, 조금씩 풀고 있어요. 냄새 맡고 친구도. 지금 비구리도 계속 보고 있어요. 지금 보면 비구라 가자. 1차 시기 얌전히 지나가기 성공. 지금 상당히 잘 지나갔죠. 비구라 가자. 그렇지. 비구 잘했어. 비구리 잘했을 그렇지. 땐 역시 폭풍 칭찬. 한 번 더 가보자. 비구라 가보자 여기로. 2차 시기 과연 이번에는 어떨지. 안 돼. 처음보다 살짝 경계하는 가자. 듯한 비구리. 비구라 가자. 비구라 가보자. 안 돼, 안 돼. 이렇게 하면 간식 못 먹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그냥 쑥 이번엔 보호자가 직접 줄을 잡고 지나가 보는데요. 그렇죠. 과연 지나가- 비구리의 반응은? 그렇죠. 네. 그렇지. 그렇지. 잘했어. 교육을 통해 무엇이 올바른 행동인지 알게 된 비구리. 산책으로 스트레스가 해소되면 분리불안을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될 테니 앞으로 더 열심히 산책하기로 약속! 오늘 교육하시면서 좀 우선 소감 어떠셨는지. 저는 일단 비구리가 좀 저희가 나갔을 때 안정적으로 있어갖고 네. 진짜 너무 기뻤거든요. 네. 그게 진짜 오늘 최고의 수학인 것 같아요. 분리불안 교육은 헬스와 같아요. 결국에 우리 몸 좋으려고 막 하다가 처음에만 의지가 많아서 막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수그러드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이겨내고 꾸준히 해주셔야 되고 비구리가 비구리 스스로 좀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오늘 했던 그런 거리도 점점 늘려가고 시간도 점점 늘려가는 교육을 차근차근히 장기적으로 보고 계속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고 계속 파이팅 하시죠. 네, 고생하셨습니다. 혼자 남겨지면 안절부절. 극도의 불안함으로 이상 행동을 보였던 비구리. 기다려. 분리 연습과 함께 새로운 시도를 통해 완벽하진 않지만 문제 행동이 개선될 수 있을 거라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냥 저희가 포기하고 살았었는데 그래서 지금은 뭐 저녁 때 간단하게 분리수거 하러도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동네 호프집 가서 맥주 한잔 마시고 싶습니다. 오늘 배운 대로 꾸준히 연습해서 하루빨리 비구리와 가족들이 모두 함께 행복해지는 그날이 오길 기원합니다. 먼저 아침 일찍 첫 번째 주인공을 찾아갔습니다. 아침부터 누구세요? 혹시 단잠을 깨운 걸까요? 제작진에겐 다소 까칠한 이 녀석. 바로 오늘 만나볼 첫 번째 개사원 비글 봉이인데요. 보호자에겐 둘도 없는 사랑꾼입니다. 출근 준비하는 동안에도 보호자의 곁을 떠나지 않네요. 항상 같이 있어요. 슈퍼도 항상 데리고 가고. 심지어 출근도 함께합니다. 근데 이 가방은 뭐예요? 이거는 이제 봉이 출퇴근할 때 하는 거라서 근데 이제 안 들어가려고 그러면 출근을 하려면 이동 가방에 들어가야 하는데요. 몇 개 찢어져가지고 가방 몇 번씩 샀거든요 지금. 이거 누가 찢은 건가요? 봉이가 찢은 거. 이것도 있고. 아하, 대체 뭐가 불만인지 사는 족족 찢어버리는 녀석. 아침마다 전쟁이 따로 없습니다. 가자. 봉, 일로 들어가자. 나 간다. 째헤이. 아침마다 애들 유치원 보내는 부모 심정이 바로 이런 걸까요? 출근할 때 잘 안 들어가. 잘 안. 네, 거의 안 들어가. 늦었어. 가자. 잠깐만 들어가 있자. 야, 출근 한 번 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자, 가는 길은 부디 평탄해야 할 텐데요. 회사까지는 그럼 이렇게 매일 걸어가세요? 아니요. 지하철 타고 네. 지하철 타고 버스 한번 갈아타고. 지하철에 버스까지 왠지 험난한 출근길이 예상됩니다. 자, 드디어 봉이와 함께 지하철에 탑승하는데요. 정체불명의 가방에
승객들의 관심 집중. 네, 부끄러움은 당연히 보호자의 몫이죠. 제가 인형보다 예쁘죠? 가끔 난리칠 때도 있지만 오늘은 꽤 얌전한 봉이 덕분에 무사히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봉사원이 보호자와 함께 매일같이 출근하는 이곳은요, 카페와 함께 운영되고 있는 해외 크라우드 펀딩 회사. 반려견 출근이 자유로운 행복한 직장입니다. 보호자가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 동안 주로 카페에서 생활하는 우리 봉사원. 네, 뭐 아직까지는 얌전한데요. 슬슬 움직여볼까? 출동! 출동! 갑자기 어디론가 쏜살같이 달려가는 봉사원. 녀석이 점프로 착지한 곳은 세상에, 손님 음식을 뺏어 먹다니. 진상 직원이 따로 없네요. 이 기막힌 광경에 할 말을 잃은 대표. 하지만 당돌한 봉사원은요, 그릇까지 먹을 기세예요. 한사 뺏어 먹어요? 또 손님들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녀석의 영업 방해는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봉아, 안 돼. 거긴 안 돼. 제발 안 돼. 커피 향이 아닌 응가 향기로 가득 찬 카페야. 손님들은 발길을 돌리기 일쑤입니다. 봉사원, 너 이러다 해고되겠어. 네, 아무 데나 싸고 아니면 여기 여자 화장실 앞에 자꾸 싸가지고. 그런데 지금까지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뭔가를 보더니 안절부절 못하는 녀석. 이번엔 대체 무슨 일일까요? 보호자가 외출하면 녀석의 진짜 심각한 문제 행동이 시작된다는데요. 보호자 없이 홀로 남겨진 봉이가 창밖만 바라보며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보호자가 돌아오는 걸 보자 불이 나게 달려나가는 봉이. 꼬리 흔드는 것 좀 보세요. 이 녀석 그러다 꼬리 떨어지겠다. 오빠 어디 갔다 왔죠? 봉이 두고 있기 없기? 어제 너무 무서웠어요. I'm scared. 하울링하고 막 이상한 거리 내고. 네, 하울링을 되게 심하게 해요. 그래서 혼자 있으면 하울링 계속 하고. 식사도 잘 못 하시겠어요, 때로. 네, 한 번씩 이제 짖고 이러면은 손님들 많을 때는 데리러 와야 돼가지고. 우리 사랑꾼 봉사원의 문제는 보호자와 한시도 떨어져 있지 못한다는 것. 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출퇴근도 함께하게 된 건데요. 하지만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녀석 때문에 업무 지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 보호자님 만약에 없으면 난리 나는 거죠, 이제. 다른 데로 미팅을 가거나 그렇게 돼요. 미팅을 오셔야 됩니다. 최 매니저랑 미팅을 하시려면 아니면 강아지 방문 가능한 빌딩에 계시면은. 근데 이제 저희가 초반에는 여기 입주해서 사시는 분들한테 참 많이 혼나가지고요. 경찰도 오고. 경찰도 왔어요? 네. 네. 왜? 여기 주인이 신고해가지고. 너무 시끄럽게 짖으니까 얘가. 그런데 회사에서 마냥 붙어 있을 수 있나요? 회의 시간에 봉이를 홀로 사무실에 놔뒀는데요. 헐. 또다시 시작된 봉이의 타령. 이 소리는 강남구 논현동의 한 사무실에서 비글 한 마리가 전생에 안타깝게 헤어졌다가 보호자로 다시 만난 정인을 애타게 찾는 개소리입니다. 그런데 울부짖는 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온몸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녀석. 저기요, 저 봉이가 이상해요. 오케이, 따르면. 오케이는 무슨, 빨리 가보시라니까요. 그렇게 한참을 쿠션과 씨름하더니 급기
급기야. 직원들 책상 위를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난장을 부리기 시작하는데요. 봉이야, 너 뒷감당 어떡하려고 그러니? 테이프. 그런데 직원들을 놀라게 한 건 따로 있었으니. 빨간 거야? 뭐야? 잉크. 녀석의 온몸에 선명하게 남겨진 정체불명의 빨간 흔적. 아 깜짝아. 태극기 날림이야? 피 아니에요. 깜짝 놀랐어. 총 맞았는데. 혹시나 피였을까 봐. 야 이거.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볼펜에 지갑까지. 가까이서 보니 쑥대밭이 따로 없습니다. 혼자 남겨졌을 때 벌어지는 녀석의 문제 행동은 하루 이틀이 아닌데요. 이거를 다 물어뜯어서 밑에가 없네요. 밑에가 없죠. 저희가 이거 가로대로 맞춰갖고 싹 제작합니다. 이걸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이제 손님들이 카페 들어올 때 보면은 되게 더러워 보여가지고 그러거나 말거나 꽃향기에 빠진 봉이. 첫 번째 주인공 봉이 사와 날 어쩌면 좋니. 강훈련사를 만나기 위해 길을 나선 봉이와 보호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들어가 있네, 강아지. 여기 뚫어가지고. 아이고, 지난번엔 새 거였는데 금세 또 하나 물어뜯겼네요. 물도 좀 마시고 그래야 되니까. 그런데 바닥에 내려놓아도 어찌된 일인지 꼼짝도 안 하는 봉이. 다쳤나? 아니에요. 아까도 빠져나갔어요. 우선 이렇게 놔둬보죠. 네. 앉아보시죠. 우리 놔두고요. 네, 자기가 나오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으니까. 많이 조금 긴장했나 했더니 아니 웬걸 빛의 속도로 빠져나오는 녀석. 괜한 걱정이었어요. 그치, 이게 비글이지. 이렇게 점프하는 게 비글이지. 그렇죠. 우려와 달리 곧바로 비글미 장착한 녀석. 슉슉. 이것은 손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야. 이제 마음 편히 녀석의 문제 행동을 살펴볼까요? 먼저 이동 가방을 싫어하는 봉이 때문에 쉽지 않았던 출근 시간이었죠. 봉이가 찢을 거야. 찢어놓은 거예요? 네, 저 이제 출근하고 있는데 네. 뒤에서 이렇게 먹어요. 하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대중교통 이용은 무난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괜찮거든요, 지금? 아이고야. 안 돼요, 안 돼. 아니 뭐가 안 돼요? 대체 강훈련사는 뭘 보고 이렇게 놀란 걸까요? 아이고야.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탈출한 봉이. 보호자는 속수무책이었는데요. 줄을 왜 안 해요? 줄은 이제 여기 출근할 때니까 여기서 이제 내리면은 바로 앞이거든요. 이렇게 풀어놔주고 거의 이렇게 목줄 잘 안 하고. 이 바테리 10만 원이에요. 네. 그리고 되게 안 돼. 저러다가 오토바이가 얼마나 많은데요, 강남에. 저렇게 자동차도 오고. 안 돼요, 안 돼.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돼요. 보호자님, 이제 출근할 때는 산책줄 꼭 챙겨주세요. 출근 퇴근할 때 네. 가방이 너무 작고요. 네. 저건 너무너무 작고 저거 말고 또 다른 좀 큰 걸로 좀 유모차도 괜찮아요. 그리고 유모차 겸 가방으로 하는 것들도 있어서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조금 더 큰 걸로 한 다음에 줄 매고 산책하는 것도 배우고. 다음은 봉이의 진짜 심각한 문제 행동이었죠. 회사에서 보호자와 잠시라도 떨어지면 난리가 났던 녀석. 특히 하울링이 심했는데요. 혼자 있는 거예요? 하울링 하는 거는 어떤 뜻인 줄 아세요? 나 여기 있어. 빨리 와.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너희는 어디 있니? 그래서 서로 좌표 구르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사무실을 난장판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 친구도 보호자님하고 노는 게 되게 재밌을 건데 보호자님하고 놀지 않으면 그러면 그 공간을 채워야 되는 뭔가가 필요해요.
분리불안이 문제인 것 같아요. 분리불안이 있을 때 그 분리불안을 느끼는 것을 스스로 감소하기 위해 대처했던 것들이 뭐 어디 점프하고 물고 뛰고 그래야지 보호자님이 일어나주고 반응해주니까. 뭐 하나 딱 부시면은 야! 하면서 일어나서 강아지 관심 가져주고 또 아우 너 이거 갖고 놀아 하고 나 하다 보면 뭐 부시면은 또 야! 그렇다 보니까 계속 딴지만 만드는 강아지가 되고 어딘가 올라가고 어딘가 뛰고 어딘가 넘어뜨리고 이제 그런 강아지가 되는 거예요. 혼자 남겨진 봉이의 하울링과 난장질은 모두 보호자와 놀고 싶은 마음에 관심을 받으려고 한 행동들. 활동량이 넘치는 녀석의 에너지를 적절히 풀어주지 못한 게 원인이었습니다. 언제 놀지가 분명해지게 되면 지금 쉬고 움직이지 않아도 마음이 괜찮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많이 놀게 해줘야 돼요. 갖고 있는 에너지가 대단하니까. 마음껏 바보처럼 마음껏 뛰어노는 것부터 어마어마하게 선행이 되고 그 다음에 뛰어놀지 못하는 곳에서 뛰어놀지 못하게 하는 게 맞아요. 그런 것부터 가르쳐 주면 그 다음에 혼자 있어도 괜찮아져요. 분리불안이 심한 봉사원의 첫 번째 교육, 바로 원 없이 놀아주는 것. 우리 나갈 건데 먼저 줄을 좀 매지 않을 거예요. 우선은 그냥 마음껏 나가볼게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약간 제가 강아지하고 놀아줄 때 얘는 되게 포지셔닝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보호자의 태도를 말하는 건가요? 너 나 좀 따라다녀줘가 아니에요. 나 갈 건데 너 올 거야? 뭐 오기 싫으면 말고. 제가 되게 쿨한 남자인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봉이를 사로잡을 쿨한 보호자가 되어 드넓은 운동장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매일 답답한 도시 생활만 하다가 오늘 비로소 물을 만난 봉이 녀석은 냄새 삼매경에 빠졌네요. 이때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강훈련사와 보호자, 그리고는 재빠르게 문을 닫아버립니다. 당황스럽게. 근데 지금 뭐죠? 무슨 상황이죠? 큰일 났어요. 어떡하지? 쿨한 남자가 이런 거였어? 어떻게 날 두고 갈 수가 있어? 필요 없어. 개나 줘! 놔두고 이렇게 걸어가 볼게요. 뭐 작전이죠. 아니 대체 이게 무슨 작전일까요? 이 정도에 잠깐 서볼까요? 강아지가 좀 나를 볼 수 있는 정도로 가만히 서 있을게요. 보호자가 멀어지자 안절부절 못하는 우리 봉이. 아마 좀 다급할 겁니다. 돌아오란 말이야! 화낸다? 가까이 갈 거예요. 걷는 느낌이 나 너한테 빨리 가고 싶어. 너를 만나러 가는 길 뭐 이런 느낌이 아니어야 돼. 귀찮아. 여기 가만히 있을게. 보통 우리가 이렇게 오면은 손도 내밀어주고 뭐 잘 있었니라고 이야기해줄 수 있죠. 분명히 잘 있었을 것 같아요. 가만히 있을게. 중요한 건 우리의 태도예요. 가만히 있을게. 잠시 후 정말 신기하게도 안정을 되찾은 봉이가 다시 뛰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보면은 되게 뭐 즐거운 건지 저희가 와서 좋은 건지 몰라도 한 번 더 훅 뛴다, 그죠? 이렇게 멀어졌다가 다시 나타나기를 반복하며 녀석에게 보호자가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는 믿음을 심어줍니다. 강아지가 왔다, 그죠? 드디어 보호자와 상봉한 봉이. 우리가 보고 싶다 그랬어요, 그죠? 강아지들도.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보호자는 안중에도 없고요. 여기저기 쏘다니며 혼자 놀기 바쁩니다. 어쩌면은 분리불안도 분리불안이지만 요구적인 분리불안일 수 있어요. 너 혼자 나가는 거야? 어디 가는 거야? 나 안 데리고 가?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아하, 분리불안은 보호자에게 놀아달라는 반려견의 또 다른 표현일 수도 있겠네요. 망아지죠? 그나저나 봉이야, 너 혼자서 너무 잘 논다. 그래서 우리가 좀 환경이 우리 도시지만 정말 가끔씩은 이렇게 줄 풀어놓고 무심하게 그냥 강아지 뛰어놀게 놔두고 우리는 우리대로 걷는 이런 활동이 정말 강아지 교육에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조절해야 되고 컨트롤해야 되고 아우 그거 안 돼. 이리 와. 아우 죄송합니다. 이런 곳에서만 강아지를 키우다 보니까 강아지가 아 나 또 좀. 아 귀찮아. 혼자 이렇게 놀고 이러다가 나쁜 거. 맞아. 지금도 보시면 어쨌거나 우리 근처에 있잖아요. 걸으면서 그냥 편안하게 걷고 언젠간 내 옆에 있을 거고 너무너무 좋아요. 자, 신나게 놀았으니 봉이에게도 사무실에서 쉬는 법을 가르쳐줘야겠죠. 그런데 케이지라면 질색팔색을 했던 녀석. 이런 봉사원에게는 어떤 교육이 필요할까요? 역시나 봉이도 사무실에서는 캔넬 생활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캔넬 안에 간식을 놓아주니 녀석은 제법 잘 들어가는데요. 이번엔 강훈련사의 손에 있는 간식을 먹기 위해 잠시 고민하는 봉이. 고민한다 그죠? 어떻게 해야 먹지? 아 진짜 먹고 싶은데. 캔넬 안으로 스스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예스. 맞아. 내가 원했던 게 그거야. 약간 좀 스무고개 같아. 아 맞아. 내가 그거 원했던 게 그거야. 그 안에 들어가는 거야. 다시 해볼까? 그치 여기 있는 거 알지? 예스. 오, 억지로 가둬놓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들어갈 수 있게 하니 캔넬 안에서도 잘 있는 봉이. 이 친구는 이제 이 안에 들어가면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조금씩 학습할 수 있겠죠? 이 정도면 모범 사원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일하다가도 가끔씩 강아지 여기 넣어놓고 뭐 1시간 정도 지나면 꺼내주고 산책 나갔다 오고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시간은 갇혀있는 시간이 아니라 충전하는 시간이고 회복하는 시간인 거죠. 반려견뿐만 아니라 모두가 행복한 회사 생활을 위해서 꼭 필요한 교육입니다. 이제 아무래도 회사가 나 혼자 있는 곳이 아니라 다른 직원도 있고 또 외부에서 오는 어떤 미팅하는 손님도 있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갖춰야 될 매너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사람이 갖춰야 하기 때문에 강아지도 그곳에 있다면 그 매너를 지켜야죠. 그래서 규칙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의 예절 교육이 필요하고 또 그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적응하는 그런 강아지가 돼야지 직장 생활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일주일 후 우리 봉사원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봉이야 어디 있니? 응? 어딨지? 뭐야 설마 해고당한 거예요? 근데 봉이가 밖에 안 보이네요? 아 봉이 지금 여기 캔넬 안에 들어있어요. 아하 보호자 책상 아래 설치된 캔넬 안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있는 한 녀석. 아이고 우리 봉사원 맞네요. 아직 있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때 훈련사님이 책상 밑에다가 네. 캔들 놔두려서 그대로 다 하셨는데 네 그대로 다 따라 하려고 이제 이렇게 놔뒀다가 뭐 1시간에서 2시간에 한 10분 15분이라도 산책 한 번씩 하고 오고. 그전에는 그냥 목줄 안 하고 풀어놓고 이러다 보니까 막 말썽 부리고 그랬는데 이게 시간이 좀 정해지고 이제 산책 갔다 오고 하니까 애가 이제 쉬는 시간이 있는 거라고 좀 아는지 쉴 때는 또 자더라고요, 걔도. 덕분에 봉이의 문제 행동도 정말 많이 좋아졌는데요. 일주일 전만 해도 보호자가 사라지면 안절부절 못하고 찢어댔던 녀석. 이제는 보호자가 잠깐 자리를 비워도 짖지 않고 캔넬 안에서 얌전히 있습니다. 봉아, 너 정말 많이 변했다. 좀 더 얌전해지고 이렇게 뭐 떨어져 있는 게 조금 더 이렇게 익숙해지고요. 예. 이 캔넬가 효과가 큰 것 같습니다. 물론 출퇴근 시간도 더욱 편해졌어요. 이건 뭐예요? 아 이거 봉이 이제 이동 캐리어예요. 봉이도 보호자도 눈에 띄게 달라진 모습 보기 좋네요. 모두가 집을 비운 시각 서울의 한 주택에서 발생한
수상한 사건. 현장 CCTV 속 잡힌 범인 과연? 다리는 짧지만 높이 뛰기는 매우 잘하는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있는 상습범으로 추적. 유력한 용의자 바로 3마리의 반려견. 이들 중 주방의 음식만 쏙 훔쳐간 범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음식 날강도를 찾아라 지금 시작합니다. 다들 꼼짝 마. 사건 현장을 찾은 제작진. 네, 안녕하세요. 네, 들어오세요. 아니, 나가지 않게. 들어오세요. 뒤즘 소리가 심상치 않은데요. 호날두 조용히. 지금 냄새 맡으라고. 얘는 그래도 괜찮거든요. 호날. 쉬. 제발 쉬. 이제 좀 냄새 맡고 조금 있으면 가라앉을 것 같아요. 사람 워낙 좋아하거든요. 근데 지금 처음 얼굴을 뵈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야, 사람을 좋아한다니 천만다행인데요. 일단 녀석들 소개부터 들어볼까요? 우리 졸리는요. 이제 거의 5살 돼가요. 귀여운 외모에 낯설지 않은 이름. 아드님이 배우 안젤리나 졸리의 팬이라 붙인 이름이라는데요. 매력적인 건 똑같지? 배우 이름에 이어 이번엔 축구선수 이름을 딴 비글 호날두. 이야, 가족의 반려견 장명 센스가 남다르죠? 루니야, 이리 와. 졸리와 호날두와 달리 샤이한 이 녀석은 유명 축구선수 이름을 딴 루니입니다. 가만히 계세요. 움직이면 안 돼요. 예민한 루니와 친해지기 위해선 특별한 인사 과정이 필요하다는데요. 루니야, 괜찮아. 루니야, 이거 봐. 괜찮아. 루니야, 괜찮아. 여기 봐. 루니야, 이거 봐. 괜찮아. 괜찮지? 루니야, 우리 제작진 나쁜 사람 아니야. 응? 마음 좀 열어주라. 낯선 사람이 많이 왔어. 아유, 우리 루니 잘하고 있어. 잠시 후 제작진에게 다가온 루니. 잠시 검색 좀. 나쁘지 않구만. 이 정도면 통과야. 이름만큼이나 각양각색 개성 넘치는 녀석들. 이렇게 봐서는 누가 문제견인지 모르겠는데요. 녀석들의 일상을 함께 살펴볼까요? 이른 아침 출근하는 아버님과 취업 준비로 바쁜 아들이 외출을 하면 집에는 어머님과 새 반려견만 남게 되는데요. 일어나자마자 녀석들의 아침부터 챙기는 어머님. 얘들아, 배고프지? 좀만 기다려. 알았으니까 얼른 줘요. 녀석들이 잘 기다려준 덕에 엄마표 특식 완료. 루니, 이리 와. 루니부터 밥 먹어. 이리 와. 루니, 호날두, 졸리. 든든하게 배를 채웠다면 다음은 산책 시간. 대형견 루니에겐 입마개도 꼼꼼히 채우고요. 가견일 경우 산책은 한 마리씩. 가자. 보호자님 잘하고 계시네요. 루니야, 좋아? 응? 자, 그럼 산책을 시작해 볼까요? 여기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요? 이야, 대형견이라 그런지 에너지 확실하게 풀어주시네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못 가는 것 같아도 다른 남자분도 안 가요, 제가? 못 따라가겠어요. 얘 막 뛰면 저도 막 뛰어요. 감독님들, 나 먼저 갑니다. 빨리 가면 안 되지. 어머. 산책인지 등산인지 모를 극한 산책을 마치고 돌아온 어머님. 그런데 어머, 이거 왜 이래놨어?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요. 이게 뭐예요? 이거 뭐야 이게? 어머. 우선 산책 중이던 루니는 용의 선상에서 제외시켜야겠지. 그렇다면 남은 용의자는 외식고기 졸리와 비글 호날두 단 둘뿐이지. 빙고, 진범은 이 둘 중에 한 놈이야. 집 안에 설치된 관찰 카메라 영상을 통해 사건의 진위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엄마와 루니가 산책을 나간 직후 사건 현장의 모습을 드러낸 건 호날두.
유유자적 주방으로 들어서더니 무슨 냄새라도 맡은 건지 자연스럽게 싱크대 위를 탐색하기 시작하는데요. 잠시 후 본격 행동 개시. 웰컴 투 호날두 오픈쇼. 야, 이 녀석 서랍 여는 기술이 기가 막힌데요. 그나저나 서랍 죄다 열어서 뭘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는 녀석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행동. 마치 고개를 하듯 아슬아슬 서랍 위를 오르기 시작하는데요. 이거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데요. 조금만 가면 돼. 조금만 가면 돼. 조금만. 묵직한 몸을 일으켜 세운 녀석의 다음 스텝은 현란한 발론이 너 정말 호날두 맞구나. 온갖 재주를 다 부려 결국 녀석이 쟁취한 건 바로 어제 저녁 먹다 남은 불고기 반찬. 아니, 아침밥 먹은 지 30분도 되지 않았는데 이제 그만 내려와. 호날두, 너 배 터지겠어. No, I'm still hungry. 난 아직 배가 고프다고. 난 아직 끝나지 않았어. 불고기 맛을 제대로 본 호날두. 필살기인 현란한 앞발 드립을 선보이며 2차 프라이팬 사수 작전에 나서는데요. 한 번 더 서랍 등반 성공. 그런데 조심. 쟤헤이, 내 이럴 줄 알았다. 소란스러운 소리에 졸리가 곁에 와보지만 아랑곳하지 않는 호날두는 음식이 필사적입니다. 그런데 귀엽고 사고를 치고 마는데요. 결국 얼떨결에 졸리까지 합세. 바닥에 떨어진 고기를 싹 다 먹어치우고 프라이팬 설거지까지 마무리 제대로 하는 호날두. 야, 너 이제 만족하니? 주범은 호날두로 밝혀졌지만 졸리, 너도 공범이야. 뭘 보면 뭘 보는 거야? 다 먹고. 누가 그렇게 먹으라 그랬어? 이 천진난만한 얼굴로. 이래도 되는 거야? 내가 지금 팔에 힘이 없어. 먹는 거는 다 그냥 먹는다고 보시면 돼요. 시무룩하게 있다가 만약에 멀급을 딱 발견하면은 말이야 사냥감이 나타났을 정도로 눈이 이제 반짝거리면서 이제 딱 얼굴이 환해지지. 그러니까 표적을 딱 정해 놓으면은 없어질 때 그걸 계속 노리고 있어요. 집착을 엄청 집착하는 것 같아요. 호날두의 식탐 얼마나 심한지 보호자가 한시도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라는데요. 우리 호날두 어디 갔어요? 누구요? 호날두. 얘 어디 갔어? 호날. 어머님의 호출에도 반응 없던 녀석. 여기 있었구나. 눈치 살살 보는 게 또 일낼 것 같죠? 잠시 후 목표 발견. 기술 들어갑니다. 야, 너 진짜 못 말리겠다. 아이고. 야, 먹어도 이렇게 먹는 건 아니지. 이렇게 봐. 어머, 이거 큰일 났어. 먹고 숨도 안 쉬고 먹어. 네, 성공이다. 아휴, 세상에. 도대체 몇 개를 먹은 거야? 몇 개를? 아직 입을 하나 물고 갔어. 호날. 못 말려. 지금 뭘 먹은 거야? 고구마야. 그냥 먹고 쿡 하고 다 먹는 거야. 다 먹고 또 들어가자. 이제 올렸어. 아주 신나게 가고 있어. 이리 안 와? 없어. 나가 이놈아. 여기 또 있었나? 나가. 절로 나가. 나가요. 하고 이거 없어. 나가 이제 가. 나가 없어. 그렇게 먹고도 미련이 남았는지 주방 앞을 떠나지 못하는 녀석. 정말 대단하네요. 이리 와봐. 호날두 이리 와봐. 누가 그렇게 막 먹으랬어? 어릴 때부터 먹성이 좋았던 호날두. 처음엔 잘 먹어서 다행이라 생각했지만
갈수록 식탐은 심해졌고 지금은 가족들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심각해졌답니다. 그 전에 그 서랍이 그 잠금 장치도 해봤어요. 근데 그것도 전혀 소용이 없더라고요. 워낙 힘이 좋으니까.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이거 베니다 있잖아요. 두꺼운 베니다 한 팥판. 그 남편이 이 정도로 뛸 수 없을 정도로 막았어요. 그랬는데도 외출해서 왔더니 얘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한우머 가서 그때 이거 다 열어놓고 육개장을 소고기 육개장을 그걸 다 먹은 거예요. 왜 이렇게 저질해서 뭐 다 먹었어? 뭐야 이거 지금? 어? 너무와 너. 벌써 9년째 계속되고 있는 식탐과의 전쟁. 정말 어쩌면 좋을지 답답할 노릇입니다. 한바탕 소동 끝에 밀린 집안일을 하는 어머님. 이리 졸리 일어나와. 녀석도 피곤한지 얌전한데요. 덕분에 마음 놓고 청소하다 보니 어느덧 저녁 시간. 퇴근 후 돌아올 가족을 위해 음식을 준비합니다. 네, 냄새를 맡은 호날두.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주방 앞을 서성대던 녀석. 잠시 후 주방문을 가볍게 오픈. 어머님 저 왔습니다. 제가 뭐 도와드릴 거라도 있습니까? 예? 어머니. 응? 왜 왔어? 왜 왔어? 너네들 굶은 거 같아. 호날두 이리 와. 이리 와. 졸리 이리 와. 가자. 호날두 이리 와. 가자. 당근을 하나 줘. 호날두의 졸리까지 합세하니 손이 모자란 어머님. 이럴 때마다 녀석들을 유인하기 위해 간식을 줄 수밖에 없다는데요. 그런데 이 방법 괜찮은 걸까요? 한 개만 더 먹고 이제 안 먹는다. 한 개만 먹어. 한 개만. 그만 먹어 이제. 한 개만 먹어. 이리 와. 졸리 이리 와. 됐어. 가자. 졸리 호날두 이리 와. 한 개 먹어. 이리 호날두 이리 와. 졸리. 됐어. 그만 먹어 이제 그만. 아니 안 돼. 졸리 줘야 돼. 졸리. 그러던 그때 어머님의 뒤를 노린 호날두의 틈새 공격. 앞발로 슛! 골입니다. 골이에요. 호날! 아이고 이런다니까 내가. 어? 얘가 얘 완전 나보다 더 빠르고 나보다 제가 어떨 때 많이 당해. 이리 와. 나와 이제. 나와! 오늘 안에 식사 준비할 수 있을까요? 불편한 거는 많죠. 먹을 거 자체가 불편함이죠. 주방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이렇게 들락거려야 되는데 그 문을 저도 모르게 문을 열어놓을 때도 있고 들닫힐 때도 있고 그럴 때는 뭐 다 열고 다 올라가서 그냥 다 만약에 먹는 거는 다 먹었다고 치면 되죠. 야단도 쳐보고 했는데 그게 저희 선에서는 안 고쳐지더라고요. 가족들이 오고 나서야 식사 준비를 마칠 수 있었는데요. 가족들 때문인지 눈치만 보고 있는 녀석. 호날두, 이제 그만 포기해. 응? 이게 더 맛있어요. 잠깐만. 어디 가니 호날두? 설마 그것만 안 돼. 안 돼. 호날! 뭐 똥 먹으면 안 되지? 그래, 아무리 먹는 게 좋아도 그건 아니다. 어? 호날! 너가 누가 이렇게 먹으라 그랬어? 어? 밥을 안 주는 것도 아니고 게다가 식탐이 아무리 심해도 그렇지 대변까지 먹다니 심각해 보입니다. 아, 저 녀석 큰일 났네. 참, 누가 먹으라 그랬어? 온갖 먹으면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어? 호날두 괜찮니? 사람 음식은 물론 변까지 먹었으니 아유 탈이 날 수밖에요. 어머, 살에 들렸어. 괜찮다, 우리. 호날두의 상태가 걱정된 어머님 급히 동네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호날두, 어머. 아이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토해냈어요? 예, 토해냈어요. 그거 몇 개나 먹었어요? 1개. 그리고 얘가 소고기, 불고기 그 간장 양념 했잖아요. 그것도 다 먹고. 호날두 괜찮을까요? 예전에 되게 나빴을 때 비해서는 괜찮아요.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 귀가 한쪽엔 좀 빨개진다면 빨개져서 걱정이던 귀도 확인해 봅니다. 어느 정도는 안심해도 되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럼 더 관찰해서. 다행히 당장 건강상 이상은 없다고 하지만 가족은 걱정을 내려놓을 수 없는데요. 위험했던 적은 없나요? 아무거나 주사니까. 저 뭐지 자두씨. 자두씨 먹어서 그때 제일 위험했죠. 항문을 안 나와가지고 안 나오니까 그래서 밤에 응급실로 갔어요. 자두씨 빼러. 1년 전 자두씨를 통째로 삼켜 목숨이 위험할 뻔했던 그 사건 이후로 가족은 호날두의 식탐을 단순한 문제로 넘길 수만은 없게 됐는데요. 호날두, 우리 건강해야지. 무엇이 잘못되어 왔기에 식탐을 키워왔을지 9년간 함께한 호날두에게 미안한 마음입니다. 애들 혹시 이제 아플 때 그때가 제일 힘들어요. 제가 물론 얘 아이들을 케어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받는 그런 행복감이 더 큰 것 같아요. 9년을 같이 해왔지만 사실 얘네들은 제 삶에 같이 함께하는 거예요. 남은 시간을 건강히 또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선 문제 개선이 시급해 보이는데요. 음식만 봤다 하면 날강도로 돌변. 오직 먹을 것을 위해 온몸을 내던지는 식탐의 소유자 호날두. 또 이 손 나가. 9년간 계속된 식탐과의 전쟁. 종지부를 찍을 그 사람은 누구? 예리한 관찰력과 스마트한 브레인. 국내 최초 수의사이자 반려견 행동 교정 트레이너. 그래서 우리는 그를 이렇게 부른다. 수레이너 설채현. 천만 반려인의 고민 해결을 위해 그가 지금 달려갑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잠깐 졸리 잠깐만 기다려.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목소리 큰 애들만. 목청껏 설샘을 반겨주는 녀석들. 3마리라고 들었는데 하나는 안에 있는 거예요? 사이즈 커가지고 얘는 좀 까칠해요. 한번 그래도 볼까요? 교육을 위해 오랜 시간 함께 있어야 하니 녀석들과도 빠짐없이 인사하는 게 좋겠죠? 그냥 조금만 같이 하고 진정시켜볼게요. 나도 정신이 하나도 없다. 저희 좀 앉아 있어 볼게요. 경계심 많은 개와 인사할 땐 앉은 자세로 진정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센스. 와, 효과 굿이에요. 이 친구가 호날두. 그리고 진돗개 친구가 루니. 웰시코기 친구가 졸리. 웰시코기 친구만 축구 선수가 아니네. 얘는 여자아이라 안젤리나 졸리의. 오늘 가장 문제 있는 친구는 누군가요? 우리 호날두. 호날두. 네. 너는 우선 몸매부터가 문제인데, 그래도 좀 뺀 게 이래요. 뺀 게 이거라고요? 22kg까지 나가서 제가 다이어트하고 야채 먹이면서 뺐어요. 숨길래야 숨겨지지 않는 호날두의 육중한 몸매. 이 모두가 남다른 식탐이 원인이겠죠? 지금부터 호날두의 식탐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봅니다. 저 뭐예요 지금? 고구마? 이거 진짜 실제 상황인 거죠? 네. 야, 이거 거의 그냥 고구마를 씹지 않고 그냥 저 큰 걸 꿀떡꿀떡 삼켜버리는데? 네. 먹는 모습도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심상치 않대. 이게 그냥 맛을 음미하면서 먹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그냥 삼켜버려요. 보호자가 말려보지만 눈앞에 음식만 주워 먹기 바빴던 녀석. 이날 엄청 먹은 것 같던데 괜찮을까요? 고구마, 바나나 다 강아지 먹어도 되는 음식이에요. 그런데 저 정도 먹으면 호날두 하루 이틀 먹어야 되는 권장 칼로리는 한꺼번에 다 먹었을 거예요 지금. 도무지 제어가 안 되는 호날두의 식탐. 보호자가 집을 비울 때면 주방으로 직행. 마치 제 세상 만난 듯 더욱 활기를 치며 식탐을 마음껏 부렸습니다.
저기는 완전 놀이터네. 걸음걸이가 너무 행복해. 저기 뛰어가는 걸음걸이가. 신이라서 주방 탐색을 마친 후엔 본격적으로 음식 사수 작전에 들어갔는데요. 뭐야? 열어? 저기 올라가. 와, 저거를 타고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똑똑해도 문제야. 설쌤도 인정한 지능범 호날두. 일단 목표물이 정해지면 그 목표물을 향해 화려한 기술을 선보였는데요. 야, 이 녀석 진짜 봐도 대단하죠? 진짜 기술이 호날두급인데 저건? 프라이팬을 드리블해. 근데 저는 이 정도는 처음 봤어요. 진짜 이건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에요. 형 9년 동안 저 스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마냥 신기하게만 볼 수는 없었는데요. 이렇게 아무거나 먹다가 큰 탈이라도 날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저 뭔데? 저 뭐야? 저 하얀 거 마늘 아니에요? 마늘 먹으면 큰일 나요. 조심해야 돼. 이제 마늘의 양이 많지 않고 몸무게가 많이 나가다 보니까 괜찮지만 저거 나중에 먹으면 안 되는 음식 넣어놓고 깜빡하고 나가버리면 갔다 왔는데 막 이렇게 기절해 있고 구토하고 막 거의 사경을 헤매고 있고 이런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좀 불안해요. 불안하고 이제 음식하면서도 이제 사람이 없구나 그럼 제가 뒤를 돌아본다든가 한번 확인을 좀 하고. 베이비 게이트만 해놔서 원천 차단을 해버리면 여기 통과 못 하잖아요, 애들. 요거는 얘가 이제 어떨 때는 탁 밀고 들어오면 딱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동안 종류별로 안전문을 바꿔도 봤지만 호날두에겐 무용지물이었다는데 정녕 이 녀석을 막을 방법은 없는 걸까요? 그래도 우리가 이중으로 그러면 그렇게 해놓고 그리고 안전에도 좋으니까 그걸 한번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문이란 문은 다 열어왔던 호날두. 해서 2중 3중으로 철벽 방어. 완전 차단만이 유일한 방법일 텐데요. 이렇게 한다면 아무리 똑똑한 개라도 진입이 쉽지 않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한 가지 미스터리. 세 반려견 중 왜 유독 호날두만 식탐이 강했던 걸까요? 첫 번째로 의심될 수 있는 건 비글이라는 종이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연구 결과가 있는데 비글이 다른 강아지와 조금 다른 소화기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음식이 입에 들어와서 씹는 순간부터 차근차근히 포만감을 느끼기 시작해요. 씹고 하는 순간부터 뇌에서는 벌써 이제 음식이 뭔가 들어가고 있어. 너무 배고파하지 않아도 돼. 라는 신호를 주기 시작해요. 비글은 음식이 입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포만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음식이 위에 가장 밑에 벽을 때리는 순간부터 포만감을 느낀대요. 그럼 얘만 그런 거예요? 개 종류가? 비글종만. 네. 그래서 실제로 비글들이 식탐을 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다른 견종과 달리 독특한 소화체계를 지니고 있어 식탐이 생기기 쉽다는 비글. 그래서 보호자의 관리가 더욱 필요로 하다는데요. 호날두네는 식단 관리를 잘 해왔을까요? 사료 뒤에 보고 주신 거예요? 그 전에 양 계산해서. 계산해서. 호날두는 한꺼번에 조금 더 주고. 저 사료마다 칼로리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볼 거예요. 저 만약에 저렇게 주고 있는데 저 양이 너무 적어도 배고픔을 느낄 수 있죠. 사료량이 문제였던 걸까요? 좀 더 정확한 원인을 찾기 위해 평소 녀석들의 식사 시간을 살펴봤습니다. 밥 저렇게 주면 안 돼요. 왜죠? 공간을 따로 하라 그래가지고. 네, 아예 내가 저거를 먹고 싶어도 못 가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이 안심해야 돼요. 서로 거리만 뒀을 뿐 한 공간에서 밥을 먹어왔던 반려견들. 이때 식탐 많은 호날두가 어쩐 일인지 밥을 먹다 말고 루니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지금 봐봐요. 바로 저런 게 눈치 싸움이에요. 저는 저거를 분리한다고 하는 건데 저게 아니라는 얘기죠. 저게 저건 분리가 아니죠. 가서 만날 수 있는데 어떻게 분리해요? 봐봐. 엄청 긴장 상태잖아요. 이건 절대로 평온한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먹을 때도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식욕이 더 증가해요. 끼니 때마다 받은 스트레스가 식탐을 키워왔을 거라는 겁니다.
호날두의 식사 모습을 지켜본 결과 식사량과 환경 모두 문제가 되어 왔는데요. 개선 방법 바로 알아볼까요? 가만있어. 아니 없어. 나 먹을 거 없어. 나 어떻게 난장판이에요, 난장판. 먼저 식사량부터 확인해봤습니다. 어머. 한 컵에서 이 정도 올라가요. 한 컵이 이게 무슨 한 컵이에요? 아니, 한 컵이지. 아니 얘는 요 정도 줘요. 그럼 우선은 이거 재볼게요. 예. 이렇게 해서 몇 개 준다고요? 하나. 이거 하나? 한 끼에 요거 주고 한 컵 정도 주고 한 끼에 이거 하나? 야채 하나. 야채 주잖아. 한 끼에 이거 하나 준다고요? 예, 야채 고구마랑 야채를 주잖아. 고구마랑 야채 포함해서 너무 적은데? 그것도 적어요? 엄청 적죠. 제가 야채 별로 소용 없다니까요. 우리 뭐 야채만 먹고 배불러요? 야채 별로 그거 넣어줘봤자 얼마나 주세요? 야채 한번 볼까요? 만약 이렇게 됐어. 소보키 여기에다가 고구마 보통 2개. 2개 정도 주고 요 정도 줘. 하루에 2번 호날두의 한 끼 식사량인데요. 어때요, 쌤? 이게 한 끼면 너무 적죠. 얘가 살이 쪄가지고 그때 22kg에서 쪄가지고 제가 살이 쪄서 적게 주면 뭐예요? 그것 때문에 너무 배고파서 더 칼로리 높은 거를 자기가 찾아서 먹는데 이것 때문에도 엄청 배고파서 더 찾았겠네. 15kg로 계산해도 한 끼에 120에서 130g을 먹어야 되는데 얘는 지금 평소에 7, 8kg가 되는 아이들이 먹어야 되는 양을 먹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다이어트 하려다가 폭식한 셈이네요. 사료 딱 정해서 차근차근히 감량하는 걸로 목표를 잡고 그리고 간식량 정하고. 그렇다면 호날두에게 알맞은 식사량은 얼마나 될까요? 2컵이 120g이에요. 2컵이. 어디가 야 이렇게 됐구나. 120g. 네. 그러니까 이건 그동안 거의 반량을 먹고 있어요. 반량. 그러니까 제가 살 뺀다고 조금. 네. 근데 너무 사람도 그렇지만 살을 뺄 때 운동도 하고 그리고 차근차근히 빠지는 이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눈대중으로 살 빼야 돼 하면서 반량을 줘버리니까 쟤는 계속 배고프죠. 원래 식탐도 있는 데다 식사량도 적다 보니 식탐이 폭발할 수밖에요. 적정량, 이제 아셨죠? 그리고 반려견들 식사 공간은 따로따로. 서로 눈치 보느라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스트레스 때문에 더 먹는 일도 없겠죠? 호날두는 식탐으로 인해서 평균적인 비글이 가져야 하는 이 몸무게보다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었고요. 비글이란 종 자체가 다른 견종보다 식탐이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어렸을 적부터 이 식생활 습관이 아주 중요했는데 호날두는 전혀 그러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눈에 띄는 원인은 보호자분도 이 비만 문제를 인식하고 다이어트를 위해 사료를 적게 주고 계셨는데 너무 적게 주시다 보니 호날두는 더 배고픔을 느끼고 똥이든 사람 음식이든 이것저것 다 먹으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사람 음식을 먹었다는 것. 사람 음식은 우리 반려동물의 음식보다 칼로리가 훨씬 높아서 한 끼 식사량은 적지만 계속해서 비만인 상황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이 9년간 반복되었기 때문에 식탐은 줄어들지 않고 먼저 식사량을 알맞게 주고 식탐을 관리하는 교육이 필요했습니다. 호날두의 식탐을 키운 또 다른 원인은 없는지 영상을 계속해서 살펴보는데요. 호날두와 어머님의 모습에 웃음이 터진 설쌤. 왜 왔어? 호날두 눈빛이 참 간절하네요. 저 눈빛에 빠져들면 안 돼요. 얘 눈빛에 넘어가세요, 자꾸. 이 호날두나 다른 아이들이 만약에 일할 때 요 안에 요 앞에 서 있겠죠. 근데 계속 눈 보고 있어 이렇게. 그러면은 어떻게 하세요? 하고 와 오죠 또 왜? 그러면 절대 안 돼요. 부엌에 있을 때는 아예 모른 척을 해. 없는 아이들 취급해야 돼요. 어머님,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녀석들의 눈빛에 마음이 약해져 왔던 보호자. 심지어 무시해도 모자랄 판에 녀석들에게 간식을 주기까지 했는데요. 진짜 잘못된 거예요. 부엌에 들어왔더니 엄마가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고 맛있는 것까지 주네. 일석이조예요. 간식은 왜 주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들어왔는데 얻어가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안 됐어가지고. 저기는 얻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서는 너무 절대 안 돼. 걸리는데 나와서 제가 이제 준 건데. 이게 네 완전 뭐
진짜 잘못된 거죠. 저도 어렸을 때 정말 많이 그랬는데 장난감 매장 앞에서 막 뗐어요. 그래서 결국 거기서는 안 돼! 하고 데려왔어. 근데 왠지 미안한 거야. 그래서 내려가다 보니까 장난감 말고 뭐 과자 파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과자 사주는 격이에요. 그럼 얘는 뭐라고 하겠어요, 애기들은. 아, 레고는 못 얻어도 내가 이런 자꾸 떼쓰는 행동, 이런 행동을 하면 뭔가는 얻어간다. 딱 그거네 보니까. 네, 딱 그거죠. 그러면 그 행동을 계속 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자기한테 없는 것 같으니까 이제 스스로 찾으러 가는 거지. 야, 진짜 호날두야. 와, 발로 그렇게 톡 쳐서 다 쓰러뜨린 다음에 호날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뭐가 됐든 부엌에 가면 자꾸 좋은 게 나와요. 부엌을 아예 못 들어오게 하거나 실수로 들어와도 지금은 혼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왔어? 호날두 왔어? 하면서 가자. 얘가 그러니까 부엌 들어올 때마다 그렇게 발걸음도 가볍고 좋은 표정을 하고 있죠. 얘한테는 이 집안에서 부엌이 가장 행복한 공간이에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절대 안 돼. 귀엽다 너. 근데 이 귀여움에 빠지면 안 돼요. 진짜 절대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하도 지금 뭐 화가 나는 상황인데 화가 안 나는 거죠. 서서히 드러나는 문제들. 호날두의 눈빛에 홀린 사람은 어머님뿐이었을까요? 하면 안 되는데 저게 문을 닫고 밥을 먹어도 우리 남편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꼭 하나씩 줘요, 한 번씩. 보니까 방금은 아버님 막 혼냈는데 네. 우리 아까 보면은 어머님도 막 일하시다가 조금씩 주는 것 같던데 네. 너무 내로남불 아닙니까 이거? 아, 그런 건가요? 네. 이게 일관성이 있어야 돼. 이거 너무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런 거는 그런 거가 많네. 똑같네요. 지금까지 봤을 때는 호날두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요. 네. 얘는 그냥 배운 대로 했을 뿐이에요. 보호자님들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었고 내가 배고픈 대로 그리고 보호자님이 알려준 대로 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너 거기 있으면 간식 줄게. 그걸 교육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호날두 잘못은 하나도 없는 거죠. 어차피 제가 관리를 못해서. 이게 우리 부모님 마음인 건 알겠는데 식탐을 조절할 수 없어요. 이런 마음가짐으로. 강하게. 네, 하자. 강하게. 하자. 호날두, 너도 잘할 수 있지? 지금은 호날두가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까요? 내가 먹고 싶으면 내가 먹는다. 어떻게 해서든지 먹을 수 있다. 뛰어오르든 서랍을 열어서 밟고 올라가든 내 스스로 뭐든지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가장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먹을 걸 들었을 때 뛰어오르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계속 어머니 어떡해. 얘는 좀만 더 흔들면 바닥에 떨어지겠구나. 이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부터 우선 한번 반응을 봐볼게요. 어머님이 간식을 손에 드니 역시 자동으로 튀어오르죠. 봐봐요. 반응이 다르죠? 올라타면 밀어내셔야 돼요. 잠시 후 호날두의 행동이 수상하죠? 아이고 이 녀석 그저 간식만 봤다 하면 아주 그냥 난리입니다, 난리. 야, 뭐 털 많아. 아우, 일로 와. 아우, 안 돼. 이리 와. 아우, 잠깐만 있어봐. 난리야. 아우, 내가 지금.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시작부터 난리인 교육.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걸 먹을 수 있는지를 알려줄 거예요.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돼요. 그럼 밀어야죠. 안 된다고. 호날두, 앉아. 앉아? 먹는 건가? 너 앉아도 잘 모르니? 앉아. 옳지. 우선은 뛰어오르지 않는 걸 목표로. 호날두. 뛸까 말까 고민하는 것 같죠? 앉기 시작했어요. 그죠? 옳지. 10분도 안 돼서 앉아 성공. 이번엔 어머님 차례. 보여주고 연습하는 거예요. 어머님은 좀 힘들지 않을까요? 호날두의 선택은 앉습니다. 네, 옳지. 주세요. 옳지. 어머님이 이제 옳지라고 하는 거예요. 앉으면 속으로 5까지 세고 옳지 하고 주세요.
뛰지 않고 앉아서 기다리는 시간을 점점 늘려가 보는데요. 옳지. 네, 좋아요. 좀 막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딱 서보세요. 좀 흥분시키게. 네, 딱 서보세요. 10초. 원래 같았으면 간식을 발견한 즉시 나비처럼 날아 낚아채 먹었을 호날두.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네, 좋아요. 할 수 있는 애예요. 결국 앉아는 먹는 거였어. 우리가 서서 있을 때 먹을 거 들고 있어도 얌전히 앉는 것까지 했으니까 이제 충동 억제 교육을 좀 앉아서 한번 해볼 거예요. 이제 바닥에 내려놓을 거예요. 이걸 자기가 먹을 걸 앞에 두고도 차분해질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이번에는 바닥에 떨어진 간식을 눈앞에 두고도 보호자가 허락할 때까지 가만히 기다려야 하는데요. 과연 호날두의 선택은? 1초를 못 기다리니. 기다려. 기다리지 않고 간식을 먹으려 한다면 손으로 철통방어. 이번엔 누르는 건가? 단호해야 돼요. 어머님, 귀여워도 좀 참아주세요. 진지하게 임하는 기다려 2차 시도. 못 먹게 해야 돼요. 자기 스스로 하면 못 먹는다는 거 알아요. 설쌤이 밀어내자 더 강하게 간식을 향해 돌진하는 호날두. 아직아, 조금만 기다려라. 기다려. 기다려. 그동안 땅에 떨어진 음식을 얼마나 먹었으면 이럴까요? 기다려. 와, 내 3년 동안 제일 어려운 기다려.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이 먹을 거에 대한 욕구가 엄청나. 기다려 교육이란 설채연 수레이너의 전매 특허 교육으로 지난 3년간 성공률만 100%를 달성해온 전설의 교육. 기다려. 하지만 설채연 오늘 강적을 만났다. 그 상대는 바로 날강도 호날두. 과연 성공률 100% 기다려 교육의 전설은 오늘로써 무너질 것인가? 오씨. 먹었어? 먹었어? 먹었어. 어씨. 한번 해보자 이제 나랑. 너 씨. 그렇게 시작된 둘의 한판 승부. 기다려. 아니, 이 녀석 너 반칙이야. 호날두의 반칙 기술도 설쌤 앞에서는 어림없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이걸 뺏어 먹는 기술이, 응? 내가 어떻게 하면 먹을 줄 알고 이런 게 9년 동안 얼마나 갈고 닦았는지. 제가 몸을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쵸. 순간 그러니까 교육을 시켜내야 돼요. 먹는 건 내가 쟁취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호자가 주는 거다. 보호자의 허락하에 먹는 거다. 날도 앉아. 기다려. 이게 제일 어려워요. 놨을 때 그 충동을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한 번 더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날도야. 야, 호날두 너 진짜 참 가지가지한다. 기다려. 속 시원하게 비운 후 계속된 교육. 설쌤의 철통 방어에 녀석도 전보단 머뭇거리는 모습인데요. 시원하지. 만만치 않은데. 안 보고 있어 지금. 둘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돌고 숨 막히는 순간 호날두는 끝까지 기다릴 수 있을까요? 옳지, 먹어. 오 마이 갓. 장장 2시간 만에 대성공! 어머님이랑 이거 연습하기 시작하면 진짜 난리가 날 건데 제가 말씀드린 것만 잘 기억하세요. 말 많이 하면 안 돼요. 당황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뺏기지 마세요. 앉아. 그동안 어머님의 기다려 교육이 기다려. 전혀 효과가 없었던 기다려. 이유가 있었다죠.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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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님, 이런 모습은 이제 그만. 설쌤의 좋은 대로 침착하게 도전. 기다려 시키세요. 기다려. 심기일전한 어머님, 이제 뺏기지만 않으면 되는데요. 기다. 1차 시도 실패.
왜 뺏겨요? 뺏기지 말라니까. 잠깐. 어머님, 이번엔 간식 관리 잘하세요. 어머님의 완벽 방어. 엄마의 다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오늘 처음으로. 포기할 때까지. 호날두 앉아. 앉아. 기다려. 그렇죠. 기다려. 평소와 달라진 보호자의 모습에 어리둥절한 호날두. 마치 설쌤을 원망하듯 빤히 설쌤을 쳐다봅니다. 나보고 해. 기다려. 엄마, 우리 엄마 맞아요. 좀 빼보세요. 네. 5초만 세워줄게요. 그렇지. 먹어. 2차 시도 성공. 아마 9년 만에 처음으로 보호자의 리더십을 느껴보고 있을 거예요. 안 되는 걸 처음 알았고 꾸준히 연습을 시키면 잘할 수 있어요. 이걸 안 먹고 기다리고 보호자 쳐다보고 있다가 먹어 하면 먹을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 식탐을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다려. 그렇게 시작된 호날두의 오래 기다리기 도전. 10초 경과. 순식간에 20초 경과. 칭찬하셔도 돼요. 너무 잘 기다리고 있어요. 옳지. 먹어. 어머님과 호날두 황골탈퇴 성공. 따봉. 오늘 교육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어요. 그래도 교육을 하다 보니까 차근차근히 자기가 참는 법을 배워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가장 기본적으로 이 기다려, 절제력 교육만 꾸준히 해주다 보면 내가 식탐이 있어도 허락을 기다려야 돼 라는 이런 참을성이 길러지고 식탐으로 인한 문제 행동들이 줄어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 잠깐 했지만 이게 정말 꾸준히 돼서 우리 호날두의 습관이 돼야지만 문제 행동이 줄어들 수가 있어요. 꼭 잘 지켜주셔야 돼요. 오랜 식탐 문제를 하루아침에 고칠 수는 없겠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날씬하고 건강한 호날두가 될 그날까지 파이팅! 시선 집중! 모두가 기다리던 새나개 꿀팁 시작합니다. 새나개 꿀팁. 자녀 교육을 할 때 밥상머리에서부터 시작하라는 말이 있죠. 반려견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반려견에게 필요한 식사 예절 교육 3가지. 첫 번째, 제한급식하기. 식탐이 많거나 편식이 심한 반려견들에게는 제한급식을 통해 이 식습관을 개선할 수 있는데요. 특히 다견 가정에서는 제한급식이 필수입니다. 음식 경쟁을 통한 싸움을 막고 안전하고 스트레스 받지 않는 식사 시간을 위해서 제한급식은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식사 시간. 식사 시간은 15분으로 정해두고 다 먹지 않아도 수거해 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두 번째, 보호자가 식사할 때 옆에 있지 않기. 보통 사람의 음식은 간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반려견들이 보호자가 식사할 때 옆에 있고 그 음식을 공유하게 되면 우리 반려견들은 더 사람 음식에 호기심을 가지게 되고 그 음식을 먹음으로써 건강에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음식을 먹을 때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합니다. 물론 보호자가 먼저 간이 된 사람 음식을 먹이는 것도 피해야 되겠죠. 세 번째, 반려견에게 밥을 줄 때 인내심 교육을 한 후 주기. 앉아, 기다려 등의 인내심 교육은 반려견이 사람과 함께 살기 위해서 꼭 배워야 하는 기본적인 교육입니다. 또한 밥을 주면서 보호자의 리더십도 올릴 수 있어서 일석이조. 이러한 교육을 가장 쉽고 편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식사 시간입니다. 밥을 주는 시간은 하루에 1번 이상 꾸준히 우리가 꼭 해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교육의 효과도 훨씬 큽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반려견의 건강과 올바른 식사 예절을 위해 이 3가지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